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나의 달콤한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하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제 평소의 생활 반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친구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온 하루의 피로가 묵직하게 저를 감싸고 있을 때 저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집 문에 다다랐을 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가까이서 울려 퍼졌습니다. 아, 현수 아버님이시군요. 저는 몸을 돌려 바로 위층에 거주하시는 은숙 할머님과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온화하고 빛나는 미소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일 쉬셨나 봐요? 잠시 타지에 다녀왔다가 이제 막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제 대답에 그녀는 예기치 않은 제안을 건넸습니다. 저도 혼자 있는데 괜찮으시면 같이 식사하실래요? 그 뜻밖의 제안에 저는 당황했지만 거절하는 것 또한 똑같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약간의 망설임을 담아 대답했으나 그녀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짐만 내려놓고 올라오세요. 저도 방금 운동 다녀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들르겠습니다. 서둘러 짐을 내려놓고 시계를 보니 어느새 정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촐한 간식이라도 가져가는 것이 예일 것 같아 과일 몇 개와 음료를 챙겨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문을 가볍게 두드리자 은숙 할머님께서는 방안을 환하게 밝히는 듯한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아, 오셨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녀의 집은 세심한 정돈과 조화로운 감각을 발산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는데 마치 누군가 바로 조금 전까지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만 같았습니다. 혼자의 가족이라는 직물 속에 저 자신을 엮어 넣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국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참 기쁘답니다. 그녀는 방을 환하게 밝히는 미소로 말했습니다. 술을 꺼내와 능숙하게 삶아 시원한 물김치 국물에 담아내왔습니다. 꽤 오랜만에 아들이 찾아온 것만 같아요. 그녀의 말은 제 안에서도 낯선 감각 소박할지 몰라도 이것 자체로 기분 좋은 별미 아니겠어요? 제가 국수 한 입을 일깨웠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진정으로 타인의 가족이라는 직물 속의 일 맛보았을 때 예상치 못한 맛의 물결이 저를 휩쓸었습니다. 그녀의 꾸밈 없는 저 자신을 엮어 넣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국수를 꺼내와 요리는 온기와 사랑을 발산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후 그녀는 시원한 커피를 능숙하게 삶아 시원한 물김치 국물에 담아내왔습니다. 소박할 준비했고 저희는 서로 마주 앉아 다채로운 주제에 대한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지 몰라도 이런 것 자체로도 즐거운 별미 아니겠어요? 제가 국수 한 입을 음료는 지난 10년간 과부로 살아온 그녀의 삶의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미하자 예상치 못한 맛의 물결이 저를 휩쓸었습니다. 그녀의 꾸밈없는 요 10년에 걸친 그녀의 고독한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제 마음속에 찰리는 온기와 사랑을 발산했습니다. 그녀가 설거지를 마친 후 냉커피를 준비해 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녀와 같은 과부와 교제하는 것은 어떤 느낌일지 왔고 저희는 서로 마주 앉아 다양한 주제에 대해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진한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연애를 해보신 적이 없으시 년간 과부로서 살아온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10년에 걸시다는 건가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갸웃하며 부드러운 미친 그녀의 고독한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제 마음속에 찰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소를 지었습니다. 연애라니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나이인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같은 과부와 연애를 하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단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않으셨단 말인가요? 그 본지가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지는군요. 저는 더 이상 모호함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직년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애라. 제가 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은숙 할머님, 남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가요? 그녀의 미소가 사라지고 그녀는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을 나이인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본 지가 영원처럼 느껴집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요? 만약 제가 원한다면 현수 아버니다. 저는 더 이상 모호함의 여지가 없는 직설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주님이 제게 해주실 건가요? 그 순간 장난스러운 농담으로 던졌던 질문이 예상현 할머님, 남자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녀의 믿지 못한 방향으로 틀어졌습니다. 제 대답을 만들기 전 잠시 망설임의 순간이 머물렀습니다. 만약 할머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저도 그리할 수 있겠지요.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마음껏 웃었고 잠시 후 진지한 태도로 돌변하여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진심으로 연애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한다면 저를 위해 진심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순식간에 방 안은 기묘한 긴장감으로 감싸였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장난스러운 농담 속에 진심의 기류가 섞여 있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님의 의도가 진심이시라면 저희도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요. 그제야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그녀는 짓궂게 말했습니다. 에이, 현수 아버님도 참 제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연애를 시작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녀와의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생각들은 혼란스러운 춤을 추듯 소용돌이쳤습니다. 만약 그녀와 제가 낭만적인 여정을 함께 시작한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은 제가 이 관계를 마땅히 받아야 할 진지함으로 진정으로 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제 생각 속에 머물며 사라지기를 거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후반의 남성으로서 저는 제 결혼 생활의 10년 차라는 여정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저는 사랑과 동반자를 찾았지만 한때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꿈을 원동력으로 삼아 노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혼인을 하였고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제 직업의 특성상 저는 종종 숨 돌릴 틈 없이 활동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곤 하며 그 결과 제 월 수입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한가한 달에는 300만 원에서 사업이 번창할 때에는 800만 원까지 벌며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저는 타인의 도움 없이 오직 저 자신의 노력만으로 제 명의의 40평 빌라를 소유하게 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희가 혼인 서약을 나눈 후 아내는 직장 생활의 피로를 호소하며 가정주부로 집에 머물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 길을 가도록 격려했습니다. 총각 시절 내내 저는 꾸준히 저축을 해왔고 제 봉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저희 새로운 가족이 어떠한 부족함 없이 지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소망을 들어주는 데 있어 별다른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5살이 어렸습니다. 저희의 인연은 친구의 결혼 피로연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저는 그녀의 젊고 눈부신 아름다움에 즉시 매료되었습니다. 1년간의 연애 끝에 저희는 혼인 서약을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이라는 여정을 시작하며 저는 그녀에게 맹세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제 아내가 되기를 선택한다면 그녀의 손에 물 한 방울 묻지 않게 하겠노라고.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저희의 결합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부터 저는 제 아내를 마치 왕족처럼 대하며 소중히 여겼습니다. 긴 하루의 일과가 끝난 후의 피곤함 속에서도 육가와 집안일의 무게는 온전히 제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저는 꿋꿋이 버티며 그 무게를 홀로 감당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제 아내를 어떤 고난이나 불만으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는 열망이 제 행동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제 눈에 그녀는 저와 놀랍도록 닮은 사랑스러운 아들을 선물해준 무한한 감사의 원천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춤추는 모든 소망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평일 동안 제 하루는 보통 오전 9시에 시작되어 저녁 7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이 분주한 날에는 귀가 시간이 종종 밤 10시를 훌쩍 넘기곤 했습니다. 제 직업은 높은 긴장감으로 가득하며 매일 12시간 이상 고된 노동을 한 후 몸을 씻고 나오는 순간 온종일의 피로가 저를 덮쳐 눈꺼풀이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그런 상태의 저를 볼 때마다 아내는 종종 자신의 불만을 표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갈망했지만 저는 그녀의 기대를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온종일 집에만 있는 단조로움에 지쳤음을 토로하며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동의하며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아내는 평소 손재주가 좋다는 칭찬을 자주 받았으며 액세서리나 아기자기한 소품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며칠간 인터넷을 샅샅이 뒤진 끝에 그녀는 우리 집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가죽 공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일주일에 3번, 각 2시간씩 배움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공방에 몰두하며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었고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자신의 열정에 몰두하며 활기가 피어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뻤고 그녀의 결정을 온 마음으로 지지했습니다. 어느 저녁 아내는 공방 회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알렸고 그날을 위해 우아하게 차려입고 저녁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새벽 3시가 훌쩍 넘어 만취한 채로 비틀거리며 문을 들어섰습니다. 술에 취해 누워있던 아내가 낯선 남자의 이름을 속삭였고 바로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차가운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잠든 사이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녀의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진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가죽 공방의 주인과 부적절한 관계에 얽혀 있었습니다. 공방의 주인은 제 아내와 동갑인 남자였고 그들 사이에 오고 간 대화는 애정 어린 농담과 그들의 만남의 흔적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멍한 상태로 머물다가 마침내 아내를 깨워 그녀와 마주할 용기를 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그 주장을 부인했지만 이내 모든 것이 진실임을 시인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우리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내와의 긴 대화 끝에 저희는 제가 아들의 양육권을 맡는다는 합의에 이르렀고 바로 그 순간 10년의 결혼 생활 끝에 저희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에는 어머니께서 저희 집을 방문하시어 제 아들을 유치원에 등하원시키시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 돌봐주셨습니다. 약 3개월 전 저희 빌라 3층에 2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 가정에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맞벌이로 바쁜 아들, 내외를 대신하여 손자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그녀의 손자와 제 아들은 같은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고 이는 어른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친분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아이가 매일같이 유치원을 오가면서 그녀와 저희 어머니 사이에는 유대감이 싹텄고 서로의 집을 오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여유로운 휴일, 저는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줄 유치원 버스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건물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3층에서 온 그 신비로운 여성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수 아버님이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 여성은 자신을 은숙이 할머니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닿는 순간 불안한 침묵이 제 생각들을 감쌌습니다. 아무리 뚫어지게 찾아보아도 그녀는 할머니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날카롭고 뚜렷한 이목구비와 풍만한 몸매로 특징 지어지는 세련된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고 전성기의 노련한 여배우와도 같은 우아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제가 과연 제대로 들었는지 의심하게 했습니다. 아,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신가요? 저는 그녀의 눈부신 미소에 잠시 당황하면서도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쉬는 날이라고 대답하자 부드러운 미소가 그녀의 입술에 스치며 그녀는 제안했습니다.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차 한잔 하시는 건 어떠세요?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저는 그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집은 깔끔함과 정돈된 감각을 발산했고 각각의 장식품들은 그녀만의 독특한 취향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아 그녀는 물었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은숙이 할머니라고 하셨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나이요? 아, 올해로 62이 됩니다. 찰나의 순간 제 귀에 들려온 소리를 받아들이는 동안 불신감이 저를 휩쓸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외면 아래 감추어져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시대였습니다. 제 시선을 알아차린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리 유심히 보시나요? 제 얼굴에 무엇이라도 묻었나요? 당혹감에 얼굴이 붉어진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저 할머니라고 하셔서 저는 은발에 주름진 분을 상상했는데 너무나도 우아하고 젊어 보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며 마지막 재치 있는 말로 그 순간을 장식했습니다. 현수 아버님, 이혼하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저 같은 할머니를 그렇게 넉나간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걸 보니 아마도 좀 허전하신가 봐요. 그녀의 말에 제 뺨이 갑자기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웃음소리는 즐겁게 울려 퍼지며 공기 중에 무거움을 깨뜨렸고 저 또한 그 즐거움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긴 하루의 일을 마친 후 늘 그렇듯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지나가던 중 제 시선은 어둠 속에서 부드러운 빛을 발하며 실내등이 켜져 있는 검은색 투싼 차량에 머물렀습니다. 대시보드 위에 전화번호를 발견하자마자 저는 즉시 메시지를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빌라 102호에 거주합니다. 혹시 검은색 투싼 차량의 소유주이신가요? 차량 실내등이 켜져 있습니다. 잠시 후 낯선 번호가 제 휴대폰에 떠오르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감사 인사로 시작하는 그 목소리는 어딘가 익숙하게 울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실례지만 은숙이 할머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어머나, 현수 아버님이셨군요. 다음 날 그녀는 감사의 표시로 행복한 빵집에서 작은 케이크를 선물했습니다. 이거 현수에게 전해주세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녀의 다정한 행동은 제게서 거의 본능적인 미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현수가 감기로 유치원에 가지 못한 날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집에서 하루를 보내던 중 은숙이 할머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늘 현수가 유치원에 오지 않았더군요. 별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가벼운 감기에 걸려서
집에서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소갈비찜을 좀 만들어서 다 같이 저녁을 즐기는 건 어떨까요? 물론이죠. 제가 모든 재료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저는 그녀의 제안을 주저없이 받아들였습니다. 1층에 사는 덕분에 저희는 소음 걱정 없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도록 할 수 있었고, 이내 두 아이는 즐거운 놀이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배경에서 끓고 있는 동안 그녀와 저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남편을 여의었고, 며느리가 일을 시작한 3년 전부터 손자를 돌보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수 아버님, 참으로 대단하세요. 남자가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지요. 제가 선택한 여정인걸요. 달리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1년 넘게 홀로 지내셨으니 이제 슬슬 연애의 세계로 나아가실 때가 된 것 같네요. 연애를 할 때란 말입니까? 물론 하고 싶지요. 하지만 저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선호하는 사람이라서요. 그렇다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겠군요. 알고 있습니다. 직장과 집을 오가는 일상은 사회적 만남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으니까요. 그건 그렇고 은숙 할머님께서 저보다 더 외로우실 것 같은데요. 어머,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재미있네요. 저는 수년간의 고독에 익숙해졌답니다. 제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난 후로 단 한 번도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남자의 본질이란 것이 이제는 제게 아득한 기억처럼 느껴지는군요. 그녀가 고독 속에서 보낸 10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슬픔의 아픔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슬픔과 안타까움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왜 고독을 선택하셨나요? 동반자를 찾고 자신만의 순간들을 만들어내며 기쁨을 받아들이셨어야죠. 그게 정말 그리 간단한 일일까요? 나이가 들면 삶은 종종 우리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곤 한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장난기 어린 어조로 말을 거들었습니다. 지금도 연애의 세계를 탐험하기에 늦지 않으셨어요. 할머님 정도의 분이라면 40대 총각 정도는 수월하게 만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40대 남자와 함께라니 참 재미있는 생각이네요. 하지만 저는 60이 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동반자를 찾아야 할까요? 제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이 길을 계속 가야겠지요. 그녀의 말에 저는 장난기 섞인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올해 62이 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저는 46이니 정확히 17살 차이네요. 먼 곳에서 찾지 마시고 저와 한번 만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것처럼 비밀 연애를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뺨은 선명한 진홍빛으로 물드는 듯 했습니다. 단순한 농담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점차 분위기를 기묘한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계가 9시를 조금 넘겼을 때 은숙이 할머님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현수 아버님은 무얼 하고 계신가요? 잠깐 동안 저는 혼란에 빠졌지만 이어지는 메시지가 제 이해를 도왔습니다. 지금 빌라 주차장에 있습니다. 잠시 나와서 술 한잔 함께 하시겠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아이 양육 문제를 두고 며느리와 열띤 논쟁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와 메시지에는 슬픔의 기색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실내에 갇혀 있기보다는 잠시라도 밖으로 나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고, 그리하여 그녀를 만나러 나섰습니다. 빌라 앞에 자리한 작고 아늑한 포장마차에서 저희는 오돌뼈의 매운맛과 소주잔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가 한 잔 한 잔 비워낼수록 그녀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더 많은 생각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여자 혼자 이 세상에서
아들을 키우며 저를 감싸왔던 고독의 깊이를 당신은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제가 키워낸 아들이 흔들림 없이 아내의 편에 서는 것만 같아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는 그녀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격언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지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격정의 급류와 함께 그녀는 며느리와 아들에 대해 열변을 토하며 자신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저 침묵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경청할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술잔이 계속 오가자 장밋빛 홍조가 그녀의 뺨 위로 번졌습니다. 긴 대화 끝에 그녀는 침묵에 잠기더니 제 시선을 똑바로 마주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까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네요. 우리 사이에 비밀 연애가 가능할지에 대한 그 이야기 말이에요. 진심이셨나요? 저는 손에 잔을 든 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진정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진지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님을 깨달은 저는 진심으로 대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약 제가 진심을 표현한다면 저와 만나는 것을 고려하시겠습니까? 짧은 침묵 후 그녀의 표정은 환한 미소로 변했고 그녀는 선언했습니다. 만약 진심이시라면 오늘부터 우리의 연애라는 여정을 시작하도록 해요. 그녀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그녀가 이전에 지었던 어떤 미소와도 다른 독특한 광채를 발산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농담으로 치부될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 운명적인 밤,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은밀한 만남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비밀을 모든 이에게, 심지어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조차 숨기기로 맹세했습니다. 나이 차이라는 현실이 크게 다가왔고 그녀의 상황 또한 복잡했기에 저희는 우리의 관계를 외부 세계로부터 감추는 것이 현명하다고 믿었습니다. 은숙의 할머님은 오랜 기간 고독의 폭풍우를 견뎌온 분이셨습니다. 그녀의 그늘진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녀의 존재에 단 한 줌의 빛이라도 더할 수 있기를 바라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펼쳐지기 시작하자 그것은 제 거친 기대를 뛰어넘는 강렬함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좋아요와 구독을 통한 지지는 저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